제 와이프라고 얘기하기 좀 아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저의 부인이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뭐 유튜브 하자. 근데 유튜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 자체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일부 영상을 따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게 되게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 그거를 극복하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또 그 보답을 얻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쁜 애기들 낳고 잘 살았다가 또 불성실하게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하고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게 깨지는 순간을 겪고 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겪고 그런 거를 견뎌내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차들이 한밤에 왜 이렇게 차가 많냐. 지금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보려고 하는데 부인이 어저께 이제 이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진짜 이번 주에 코로나 걸렸었는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괜찮다,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와 정말 시지프스의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정말 이런 끝없는 고통이라면 진짜 못 견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잘 자고 이틀 동안 잘 쉬고 또 부인도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좋게 보여주어가지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엄청 잘 잤거든요. 오늘도 미리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밀린 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안 자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컨디션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그냥 핸드폰 다 꺼놓고 나한테 견디고 났더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오늘 왔는데 완전히 그냥 되게 몸이 상태가 좋고 기분도 좋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회사 일도 다시 잘하고 또 매출도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올라오고 다시 그동안 상품 페이지를만 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1년 안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경험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다시 살려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욕심도 많이 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는 부인이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옆에서 울면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내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저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저를 보면서 그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내가 죽을 거 너무 힘드니까 정말 제가 너무 힘든 날 와가지고 와이프가 뭐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 때라 제가 그랬거든요. 이불을 박차면서 아니 나 이러다 진짜 큰 사고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정말 그게 처했는데 정말 저 이러다 사고 난다, 이게 뭐 협박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누나 되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엄청 힘들어. 와이프가 되게 많이 화가 나고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약 말고도 400m 앞 시속 가끔 이제 어머니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어머니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분 나쁘고 좋고 서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와이프는 정말 장모님한테 미안하거나 그런 감정이 없이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나중에 이제 동영상 찍고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면서 언제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에서 미안하다고 옆에서 들어주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교훈을 하게 된다면 약 사람이 400m 앞 시속 그게 처음으로 60km 뻔뻔하게 과속 잘못을 신호위반 하고 단속 정말 뻔뻔하게 구간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처하면 주의가 안 보여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만심이 있을 정도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심리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이론적으로 정말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울증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많은 약 책도 400m 앞 시속 했거든요. 60km 그랬는데도 내가 막상 그 과속 상황에 신호위반 처해니까 단속 시야가 구간입니다. 엄청 좁아져. 이어서 시속 그런 순간에 60km 고정식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더 힘들었다. 너가 지금 뭘 생각하든 너보다 더 힘들었고 너보다 더 힘들었고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걸 잠시 후 견뎌냈다 시속 스스로. 60km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정식 그때 그게 이동식 무슨 단속 얘기인지 지점입니다. 몰랐어요. 정말 뻔뻔해지고 사람 노릇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뭔지를 그때 몰랐어.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알았다고 할까?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어쨌든 그때 당시는 시야가 안 보였고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포기를 못 하겠고 그랬는데 내가 뭐 막 살았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불성실하게 산 건 아니었거든. 다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자체가 힘은 들지만 그때 도저히 1년에 얼마를 이상은 도저히 벗을 수 없다 내 실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약 2배 400m 정도를 앞 벌 수 시속 있는 60km 상황이 과속 됐고 신호위반 단속 그 정도 구간입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까지 쌓아온 게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부터 나한테 되게 고마운 친구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연락이 없고 그 친구는 서운한 게 있고 서운한 게 나한테 있겠죠. 연락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보면 좀 열받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친구 입장에서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투자한 거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걔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선 또 나한테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자기 원하는 만큼 못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걸 투자했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일단 한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거고 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는 내가 힘들어서 할 때마다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지 되게 좀 어떤 걸 했을 때 바로 막 네가 알아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말을 할까, 나 같으면 저렇게 말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고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해준 거랑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 서로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50대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가, 기존의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자가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초반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5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 다 에너지가 많다가 어느 순간 애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 한 명은 그걸 지루해요. 같이 있으면 한 명은 버거워하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버거워하고 지루해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서 힘들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빠져나가고 다시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나이가 먹고 5명 중에 4명이 오히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50대가 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대나 30대보다 몸 상태도 더 안 좋아지고 더 에너지도 적어지고 만날 사람도 되게 소수가 되고 또 생각도 서로 많이 달라지고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결이 다르다고 느끼다는 것들이 생긴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인데 그게 점점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인정하지 못하고 왜 너는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얘기구나. 정말 내가 겪는 것들이 그때 그 애가 왜 아니고 그때 걔를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미 나는 그 친구한테 내가 너 죽는다면 내가 팔 하나 잘라서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나 그냥 죽게 놔둬. 나도 너 죽게 놨을 거야. 죽게 놔둘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는 내가 그거 당첨되면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 30% 줄게. 그러면 돈 써? 사인해. 이거 글 써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이라도 나한테는 그러면 너가 대줘. 나 줄 거지. 그러면 안 줄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캠프 도착해서 얘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따 또 시간 되면 얘기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구조로 사람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